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동안에 나스닥이 약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거래소 시장은 2%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주필슨 투자연구소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 거래 대금이 바닥, 거래 대금이 바닥이란 얘기는 곧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이 거래 대금,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연휴 전에 거래대금이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바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찮게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이거 과거의 패턴이에요. 모든 차트나 주식을 보면 항상 거래대금이 최바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바닥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들 갖고 계시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 이후로는 좀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연휴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이 뉴스 타이틀만 모아놓은 건데, IMF 총재가 올해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에 다우가 올라갔다. 연준 인사들이 결국에 금리는 내릴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첫 금리는 이제 9월 달, 늦어도 12월 달에는 한다.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패드워치 전망인데요.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다수 의견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기 11월 정도 돼야 여기 다수 의견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연휴 동안에 바뀐 거. 9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해 준 거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월 달은 12월 5일 날 그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때 바이든이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한번 카드를 한번 쓰고 시작할 거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6월 달은 이제 물 건너갔고 7월 달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만약에 그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좀 이벤트로 해서 여름에 시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가는 사이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이제 그 종목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테크 이런 것들,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난번 연휴 전에 거래 대금이 7.8조 정도 나왔다. 1조 8천억 나왔으니까 거의 최근에 보기 힘든 거래 대금이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조 거의 1천억 정도 나왔죠. 이 정도 나와줘야 돼. 외국인 매매 동향 제가 살펴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의 이 선물 동향을 봐야 된다. 이 선물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조 3천억, 2조 3천억을 샀어요. 오늘 그동안에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상당한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도 보시다시피 1조 1천억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1천억 정도밖에 매수가 안 했는데, 외국인이 1조 1천억을 샀는데 뭘 샀느냐 보시면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으로 얼마나 정도 갖고 있느냐 보면 현재 약 1조 원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전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누적으로 3조 7천억, 3조 8천억까지 매도 쳤던 것이 오늘 2조 3천억을 사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런 추세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옵션 만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거래소의 지수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소 주식은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8조 8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비차익으로 오늘 8,500억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전체는 1조 1천억의 프로그램 매수가 거래소 시장으로 유입이 삼성전자를 거의 6천억 정도 샀죠. 5,900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1,700억의 매수.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을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세계적인 주식 엔비디아가 그동안 4월 달에 조정을 좀 많이 보였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빨간색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3.7%가 올라갈 정도로 조정 후에 가격 조정 후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든 반도체 주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역시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HBM3, HBM3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는 AI가 대세고요. AI를 필요한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고 있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 아직까지 시장의 대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2%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도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 웬만하면 추세적으로 올라가요. 고점을 갱신하고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나오는 폭이 거래소에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탄력적인 면에서도 보면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마감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코스닥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5위를 보면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엔캠. 보다시피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 5위, 시가총액 순위 5위에 있어요. 비중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전체 비중의 5.2%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HLB가 3%, 에코프로가 또 3.1%, 알테오젠 2%, 엔캠이 1.1%인데 지수에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1% 빠졌는데 지수에 주는 영향력은 0.6%의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0.2%, 엔캠도 0.4%의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합치면 거의 1.2% 정도의 마이너스의 이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반등이 못 나온 게 바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이 약세가 되면서 지수가 반등이 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리노공업이 오늘 지수 영향력을 0.76을 올렸어요. 0.76을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영향력 때문에 오늘 플러스 0.6에 끝났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리오 테크니스도 한 오르긴 했는데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2차 전지 섹터가 약해지면서 현재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다. 에코프로 BM은 저기 거래소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거래소 이전이 되면 비중이 상당합니다. 5%짜리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나머지 회사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면 HLB도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또 HLB도 또 거래소로 간다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엔캠, 리노공업이나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약간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요럴 때 뭔가 주도주나 섹터가 바뀌어요. 주도주나 섹터들이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요럴 때 과거에 주도했던 것보다 새로운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권에 있는 2차 전지가 다시 주도할 거냐, 아니면 대학 이호 쪽으로 움직일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아스코는 월 말에 있고 바이오 코리아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다음 주는 바이오 종목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가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5월 17일이죠. 5월 17일에 FDA 허가 임상이 이제 나올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승인이라고 그러죠. 높아져서 HLB가 이게 이제 두 가지 매매, 지금 우리가 한 세 번 나눠 가지고 두 번 팔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는데, 이게 5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이 정도 되죠. 아무튼 여기서 발표를 확인하고 매매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베스트는 확인하고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은데, 요게 워낙 빨리 올랐다가 재수 없으면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HLB가 상당히 다음 주에 큰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이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주니까 매매도 그때 다음 주쯤이면은 저는 그냥 이거 승인 안 받고 그냥 매도를 할까 계획 중에 있어요. 그 전에 그냥 매도하고 차라리 덜 오른 다른 바이오 쪽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바이오 이쪽을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지금에 또 사가지고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반도체는 너무 오버슈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2차 전지를 사가지고 불타도 반등이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에코프로 차트인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 주봉 차트 보시다시피 이게 살아나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오늘 금양이 좀 약간 양봉이 나왔죠. 이런 식의 121선을 뚫고 나오던 이런 양봉이 나와줘야 뭔가 변화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BM도 2분기는 적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아직 캐즘의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를 좀 더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빠진 동에 물 붓기가 될 것 같아서, 뭔가 나중에 캐즘이 끝나고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양봉이 나타나서 뭔가 탄산네튼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쳐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수요가 급증한다든가, 보조금이 갑자기 더 증가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기존 보유도 물려 있는 것들 반등을 기다리는 캐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바이오 섹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소통방이나 집중방에서도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쪽을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을 먼저 해요. 오늘도 여기 뭐 마지막 물량 남은 거 한글과 컴퓨터도 한 30% 정도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좀 떨어졌죠. 이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대로 했다가 안 되면은 또 손절을 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손절해야죠. 손절하고 또 시나리오 짜가지고 매매하고, 이런 식의 반복인 거죠. 주식은. 일단 HLB 차트인데요.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슈팅을 이런 식으로 기다릴 거냐, 아니면 조금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은 더 갈 것 같지만,
이럴 확률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가 밀어 떨어질 확률이 더 제 생각에는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LB는 서서히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 주식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 너무 뭐 그 한 종목에 결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있고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서 승인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누가 거기다 대고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또 리베이트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존 매출을 뚫고 나가려면 모든 병원이나 리베이트를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매출을 바로바로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좀 안정권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밖에 뭐 새롭게 움직일 만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과거와 틀리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좀 매집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 혼자 레벨업, 나 혼자 하겠다. 다른 애들 들어오지 마라. 전기차 충전 속도도 늦추고 아쉬우면 니네가 충전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혼자 레벨업 하겠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죠, 요거. 나 혼자 레벨업. 요게 이제 내일 이제 정식 등록이 돼서 시작되는데 벌써 사전 등록자 수가 1,500만이 됐다고 합니다. 내일 오픈하고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도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유명한 그 웹툰이에요. 130억 뷰? 엄청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몇 명인데 130억 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한 번씩 더 돌려봤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 공식 사전 등록자가 1,500만.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게임이 이제 내일 출시가 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게임주들이 좀 맨날 그래요. 실제로 오픈을 하면 주식이 떨어지고 과거에 그 NC소프트의 그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거 나오고 나서 10배 올랐어요. 그때는 워낙 시장이 어렵고 바닥기관에 있어서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게임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글로벌한 게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장중에 그 이스라엘군의 라파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석유 관련주가 올랐다 밀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중동 문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약간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악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러다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위주로 올라갔다가 점차 코스닥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들도 반등이 좀 나오긴 시작할 거예요. 이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는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랐다가 전선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올라가 있는 주식이 조금 조정받고 또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뭐 2배에서 3배가 올랐는데 살짝 조정받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여기서 환장할 노릇이죠 이거. 이런 장이 요즘에 집중되고 있어 갖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해보시면 아마 어렵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엔터 치면 또 그때 살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막판에 참다 하게 되면 또 꺾이잖아요. 사게 되면 꺾이잖아요. 조금 먹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약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뭔가 미리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 가지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잡아서 스팅이 나온 주식을 잘못하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큰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러실 바에는 차라리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종식들이나 그런 쪽으로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좋습니다.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로 리스크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 리스크, 웬만하면 좀 리스크가 적고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매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통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댓글을 잠깐 보면 안정적인 설명 감사드린다고 하셨고요. 차분한 설명 대부분 요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차분한 설명. 차분한 설명인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있는 시장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다. 어떤 변화가 있고 뭔가 수급적인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천천히 제 영상만 보시면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2차전지 슈팅일 때 수익을 2억 2천을 내셨는데 결국에는 신용을 써가지고 반대매매 직전에 전량 매도하는 참사를 겪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2천. 그러니까 플러스 2억 2천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 야, 이거 참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 나실 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하세요. 올라가는 대로.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그리고 만약에 매수할 때도 빠지면 빠질 때 이 회사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또 수익권에 도달하고. 제가 HLB를 3번 매매하잖아요. 쪼개가지고. 고점이 얼마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유튜버들이나 뭐 얼마 갑니다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 챙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대장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던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가깝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하시면 CJ하고 현대오토 뭐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런 식으로 해서 급등주 매매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 짜가지고 그런 주식들 사서 충분히 계좌를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한글과 컴퓨터 매도를 못했어요. 뚱뚱한 붉은 계좌. 오늘 파쳤는지 모르겠네. 오늘 마무리 나왔는데 여기 마지막 나왔죠. 한글과 컴퓨터. 아무튼 뭐 한 30% 정도 나섰을 거예요. 최소한 20% 이상 잘하셨습니다. 롭데이노. 그러게요. 롭데이노 참 롭데그룹 믿었는데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세요.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반등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뭐 빠져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워낙 바닥권에 있어요. 그죠? 망설이다가 올리셨다.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유한장의 삼천당제야, 한글과 컴퓨터, VT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이렇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된다 말이에요. 제가 뭐 갑자기 저번에 뭐 S바이오 메딕스처럼 그렇게 급등 나오는 주식은 좀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고 또 그런 주식 찾아가지고 사서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천천히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소통방에 새로 오셨는데 기존 보유 종목보다는 여기에 맞아요. 새로 주시는 종목 신규 종목들을 여러분 천천히 매수하시고 비중은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지실 때는 조금만 비중 실어가지고 조금씩 따라 하시다가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조금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신규 종목 위주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 따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존 종목들은 올라간 것도 있고 좀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관리하면서 여차하면 또 안 움직이면 손절하고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마이너스 한 2, 3% 됐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손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신규로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수송방 신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보다시피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금리나 이때 상당히 많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럴 때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고 터칭으로 피해 보지 마시고 1년 단위로도 받지 않습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이 최고예요. 7만원씩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멤버십을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이 안 됩니다. 터칭 사기 세력 가입 방지고요. 오시면은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렇게 그 급등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팔 수 있고 또 아까 한글 컴퓨터 절반 매도 나갔는데 못 팔아가지고 오늘 더 수익 내고 파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도할 수 있고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해도 계좌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거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투기는 뭐 그냥 막 빠딱한 것들 시초가에 사가지고 어제 뭐 시간에서 올라간 것들 추천해갖고 봤냐 안 봤냐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해갖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무슨 이유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벤트가 있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또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인다? 손절하시면 되죠. 또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히만 하셔서 따라오셔도 계좌가 틀림없이 우상향하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소통방에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 위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변수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워낙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매도가 나와서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약간 눌러주면은 개별 종목으로 확 퍼지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이 뭐 시간에서 조금 빠지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3일 연속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뭐 누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대외 변수가 아까 보였다시피 중동 지방이 더 이상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좀 전체적으로는 반등의 시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캐치백 구간이 좀 더 필요해서 말 그대로 반등의 국면이지, 이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이 나오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